로얄엔필드 정기 점검 주기 절반으로 줄어 게릴라 450 및 히말라야 450에 한해 1만 킬로로 점검 주기가 바뀌었다는 루머가 돌아.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히말라야 450을 시승하던 영상을 가져와서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한창 춥던 겨울에 히말라야 450을 시승하는 것을 특별히 로얄엔필드 코리아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탔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이때 참 재밌게 잘 탔었고, 지금 계기판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원래 저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랑 계기판이랑 셔터 스피드가 잘 안 맞아서 생기는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저렇게 찍힌 거고, 실제로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전혀 기능상 계기판에 문제는 없었고요. 일단 정기점검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로얄엔필드는 5000km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었죠. 초회 점검을 500km에 받고 그 뒤 5000, 1만, 15000, 2만 이런 식으로 5000km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점검을 받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부담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었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로얄엔필드를 세대나 타보니까 소문과는 다르게 크게 걱정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로얄엔필드가 정기점검비로 싸게 파는 차값에 할인분을 다 받아먹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히 타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물론 처음에 500km 탔는데 초회 점검 한답시고 돈 받아가는 거는 저로서도 상당히 짜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 외에 5000km, 1만 km에 돈 받는 거는 보면은 점검비랑 엔진 오일 교환비 같은 거 받는 거더라고요. 엔진 오일만 교환해도 엔진 오일이랑 필터 값으로 인터셉터 기준 한 7, 8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스포크 휠이니까 스포크 휠은 또 조정도 해줘야 하고, 밸브 간격도 공랭식이니까 체크를 해줘야 하고, 기타 등등 그냥 오일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잘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점검 5000km마다 가면은 그때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보고 에어 필터도 갈고 손을 싹 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에 오토바이를 그렇게 오래 많이 탈 일이 없죠. 제가 승용차만 타고 다닐 때는 1년에 2만 km 정도 평균적으로 탔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여행도 가고 가끔 서울에도 가고 장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2만 km를 탔었어요. 그러면은 배달용이 아닌 레저용인 이 바이크도 1년에 2만 km를 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영상을 찍는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법 바이크를 많이 타는 편인데 1년에 1만 km도 타기가 힘들어요. 비 오면 못하죠. 눈 내리면 못하죠. 장마철에도 못하고 한겨울에 영하권이 되면은 추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름에도 너무 뜨거우면 못타요. 달려도 열풍기 바람처럼 바람이 메시 자켓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겨울에는 바람만 막으면 어찌 참을만 한데 오히려 여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상의 요인으로 타기가 힘들고, 또 출퇴근에도 활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토바이 타고서 회사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헬멧 쓰고 가면은 머리가 눌려서 헤어스타일이 제한되거나 회사에 가서 머리를 새로 감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바이크로 출근하고 거의 주말에나 타는데, 주말에도 비 오거나 눈 내리거나 가족들과 여행 가거나 제사가 있거나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러면은 또 못하죠. 이 로얄엔필드 바이크를 사서, 이 클래식 바이크를 사서 무슨 내가 배달업을 하신다거나 공단에서 퀵을 뛰신다고 하면야 적상거리 관련으로 걱정을 해야겠지만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1년에 클래식 바이크를 사서 10,000km 1년에 타기도 정말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굳이 남들 같으면 안 탈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비 올 때도 타고 다니는 편인데도 22년식 인터셉터의 적상거리가 아직도 15,160km에 불과해요. 의외로 적죠. 생각보다 바이크를 타기가 좀 힘듭니다. 짬이 안 나요. 직장 다니고 하면은 탈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적상거리가 팍팍 못 늘어나는데, 인터넷에서 정기점검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꼭 한 10만 km까지 탔을 때 정기점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싹 다 계산을 해서 그럼 한 2, 300만원 나오나요? 그 비용을 토대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정기점검비가 10만 킬로 타면은 3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300만원 정도 싸게 사봤자 어차피 정기점검비로 다 빠져서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 참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시고 현실적으로 이분은 꼭 보증 기간인 3년 이내에 본인이 클래식 바이크를 사서 그거를 3년 내에 10만 킬로를 탈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도 좀 타는 편인데 3년차에 인터셉터 15,000 탔더라,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제가 로얄필드 마이너 갤러리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물려받아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로얄필드 바이크를 한 대 사서 15,000km 이상 타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다들 타다가 15,000km도 채 못 타고 기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슬펐어요. 로얄필드 바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찍 기변을 하시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혼다든 BM이든 KTM이든 트라이언프든 다들 보니까 한 15,000km 정도 타면은 보통 기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왜 15,000km쯤에 보통 기변을 하느냐? 제가 보니까는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은 15,000km를 타면 보통 소유기간이 이제 2에서 3년이 넘어버리더라고요. 많이 탈 시간이 없으니까 적산이 안 들고, 그래서 15,000km를 탔다고 하면은 별로 많이 안 탄 것 같은데 기간으로 돌려서 보면은 2에서 3년을 타게 된 거죠. 차와 달리 바이크는 레저용품이라서 한 대 사서 한 2, 3년 탔으면 기변하고 싶어지고 기변도 할 만큼의 총알도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쯤에 많이들 기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처음에 살 때부터 미리 정기점검비를 10만 킬로 탈 때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대 그때까지 이 한 바이크만 탈 리가 거의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변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기변병이 오면은 분명 기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기 전에 이거 10만 킬로 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만큼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야기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현재 루머에 따르면은 게릴라 450과 히말라얀 450 이 두 종류는 5,000km 주기에서 10,000km 주기로 바뀐다고 해요. 한마디로 초회 점검을 500km 채우고 받으시고 나면은 다음 점검은 10,000km 때 받으시고, 그 다음 점검은 20,000km일 때 와서 받으시고 하면은 이제 10,000km마다 와서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기존에 5,000km마다 점검을 받아야 했던 인터셉터나 메테오 같은 타기종에 비하면은 점검 주기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인 게 분명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5,000km마다 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시간 소모도 줄어서 좋은 점이 있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5,000km마다 제가 지금 인터셉터 오일을 교체하기 때문에 게릴라를 산다고 해도 오일 교체를 위해서 5,000km 정도마다 센터를 방문할 것 같긴 하지만요. 물론 이거는 단기통의 순행 엔진이니까 한 3,000쯤에 교체를 해야 되려나요? 그런 느낌이고, 제가 1년에 오토바이를 10,000km 적산을 겨우 채우는 느낌이라서 제 기준으로는 이제 게릴라를 제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받으러 가게 될 것 같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야 하는 거면은 정말로 큰 부담 없죠. 그런데 어차피 밸브 간극도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되고 체인도 늘어나거든요. 체인도 늘어나서 유격을 잡아줘야 하고 엔진 오일도 한 3-4,000km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서 센터에는 더 자주 가게 될 겁니다. 정기점검 비용은 기존 히말라얀 411이나 스크램 411 기준으로 책정하게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다른 애들과 달리 1만 킬로마다 얘들만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된 이유는 게릴라 450과 히말라얀 450은 순행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좋아져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존의 다른 로얄필드의 엔진들은 모두 공냉식 엔진이었는데 히말라얀 450과 게릴라 450에는 순행식 엔진이 최초로 들어갔고, 자체 테스트와 지난 1년간 해외에서 판매를 하며 검증을 해본 결과 정기점검을 1만 킬로마다 실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엔진 내구성이 명확하게 우수해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기점검을 순행 엔진에 셰르파 엔진을 쓰는 이 두 기종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 3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이제 타면서 정기점검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 뭐 정기점검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대비 2배 정도 유리해진 거죠. 그리고 로얄필드 정기점검은 정말 열심히 잘 봐주십니다. 그냥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에 뭐 공기 채우고 땡 이런 식이 아니고
할리 데이비슨이나 두카티, 데스모급으로 의외로 잘 봐주세요. 그래서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은 이래서 돈을 이렇게 받는구나, 왜 비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로얄필드 보증이 3년의 거리 무제한인데 저는 타보니까 거리 무제한 이거는 딱히 의미가 없다. 어차피 저 같은 일반인은 3년 동안 3만 킬로도 타기 힘들어서 무제한이라고 이제 자신있게 사측에서 걸어놓은 거고요. 많이 못 탄다는 걸 아니까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죠. 중요한 거는 3년 보증된다 이건데, 저는 이래저래 보증 수리도 많이 해먹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3년 보증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로얄필드 정기점검에서 자유로워진다. 저도 솔찬게 많이 돈을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정기점검 3년 동안 받은 게 4번이네요. 500km 초회 점검, 5000km, 그리고 10,000km, 15,000km 이렇게 3년간 4번 받았네요. 생각보다 큰 부담은 없었고요. 1만 킬로 주기면은 2번 받았겠네요. 3년간 제가 15,000킬로를 탔으니까 게릴라 450의 정기점검 주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500킬로 초회 점검 1번, 그리고 10,000킬로에 1번 해서 이제 2번쯤 받았겠네요, 점검을. 그렇게 보면은 정말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게릴라 450이 599만원이죠. 야, 참 한 대쯤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입니다. R3를 제가 이제 한 2,500km, 2,600km 겨우 탔는데 9월에 사서 저것밖에 못 탔네요. 저거를 이제 팔고 그냥 게릴라를 한 대 살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와중에 이제 히말라야 450 1차 분량이 인도에서 배로 선적이 되어서 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분께서 알려주셨다고 하시고요. 또 로얄필드 청주점에서 보내주신 문자 소식에 따르면은 코멧 화이트 컬러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을 해서 4월 중순쯤에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검정색 튜브리스 휠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네요. 아무튼 이제 슬슬 물량들이 배에 실려서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약하신 분들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를 돌면서 많은 분들께 하나 둘씩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이니까요. 순행식 엔진으로 바뀌어서 내구성이 좋아져가지고 점검 주기가 10,000km 단위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좋은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체 휴일까지 해서 토, 일, 월 3일을 쉬는데 또 3일 다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나마 토요일은 제가 나가서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인터셉터 타고 170km 넘게 바리를 뛰고 들어왔는데요. 비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바리를 나오셨더라고요. 30명도 넘게 뵌 것 같은데 다들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요즘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혼다의 CBR650R이나 CB650R 이 클러치 버전을 타시는 분들의 사고 소식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들급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클러치 조작이 없으면은 나도 쉽게 탈 수 있겠다 하고 구매를 하셔서 타시다가 적응이 되기 전에 이제 사고가 나고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 클러치 조작이 없어도 나름 미들급이라서 차체가 무겁고 또 200km 이상 훨씬 넘게 나가는 4기통 순행 엔진을 장착한 무서운 아이죠. 적응이 될 때까지 좀 더 살살살 타시면서 차체의 무게감이나 백토크가 들어오는 구간, 코너링 할 때 무게가 어디로 붙어지는지 등을 조금 더 면밀히 적응을 하셔서 사고 없이 조심해서 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들은 게 500RR 타시는 분이 과속 방지턱에서 이제 넘어지셔서 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팔이 골절된 사고가 있고요. CBR650R 이 클러치 버전 한 대가 사고로 전손이 되었고 600RR도 한 대가 슬립을 강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주분이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고 소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주저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하는 영상이 되었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